축구는 때때로 단순히 골을 주고받는 스포츠가 아니다.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재능이 정작 그를 지켜야 할 사람들에 의해 숨통이 막히는 비극의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한 노련한 축구인이 남긴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는 재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했던 미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뒤 세상에 던져졌다. 그렇다면 그 의미심장한 발언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을까? 경기 내내 우세할 것이라 예상됐던 팀은 왜 이렇게 처참한 몰락을 맞이해야 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LAFC와 휴스턴 다이너모의 맞대결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날 승부의 본질은 단순한 스코어가 아니었다. 오히려 현대 축구에서 목격된 가장 안타까운 재능 활용 실패의 사례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경기 전부터 분위기는 팽팽했다. 권위 있는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흔들렸던 LAFC는 리그 복귀와 함께 반드시 반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각종 데이터와 전문가 전망 역시 홈팀의 압도적 우위를 가리켰다. LAFC 승리 배당은 1.67배였고 휴스턴의 배당은 5배 수준에 형성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기가 LAFC 공격진의 화려한 득점 축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 하나가 존재했다. 바로 감독의 자존심이었다. 산토스 감독은 누구나 득점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신념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그 철학은 결국 훗날 전술적 재앙으로 평가받을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는 손흥민처럼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 경력을 가진 선수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경기 전부터 강하게 드러냈다. 그리고 그 의지를 증명하듯 그는 많은 전술 분석가들조차 놀라게 만들 선발 명단을 공개했다. 유럽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날카로운 결정력을 증명했던 손흥민을 최전방이 아닌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세웠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까지 맡겼다. 반면 공격 최전선에는 오르다즈, 마르티네즈, 샤펠버그가 배치됐다. 물론 이들은 각자의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지만 경기 영향력과 클래스 측면에서 손흥민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위험한 실험은 시작됐고 이는 결국 팀 전체를 흔드는 출발점이 되었다. 킥오프 직후부터 문제는 드러났다. 휴스턴 다이너모가 LAFC 진영 깊숙한 곳까지 압박을 걸어오자 홈팀은 후방 전개 과정에서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원래라면 측면 공간을 파괴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야 할 손흥민은 중원에서 볼을 연결하는 역할에 묶여버렸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할 선수가 오히려 산토스 감독과 같은 국적인 캐나다 출신 샤펠버그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샤펠버그는 빠른 발을 지녔지만 세밀함과 판단력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손흥민이 여러 차례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은 번번이 끊겼다. 휴스턴 수비진은 손쉽게 공을 차단했고 좋은 기회들은 허무하게 사라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선수 간 능력 차이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시계를 시간 확인이 아닌 탁자 균형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비효율이었다. 측정조차 어려운 가치를 가진 자산이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불합리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은 세트피스 장면이었다. 수많은 환상적인 프리킥 골을 만들어낸 손흥민이 공 앞에 섰고 그의 곁에는 마르티네즈가 함께 자리했다. 관중들은 등번호 7번이 만들어낼 기적 같은 궤적을 기다리며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모두의 시선은 손흥민의 왼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벤치에서 내려온 결정 때문이었는지 정작 프리킥을 처리한 선수는 마르티네즈였다. 결과는 참담했다. 슈팅은 수비벽에 그대로 막혀버렸고 기대감으로 가득했던 팬들의 표정에는 허탈함만 남았다. 바로 그 순간 많은 이들이 깨달았다. 산토스 감독이 단순히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손흥민이라는 압도적 존재감을 의도적으로 희석시켜 다른 선수들을 돋보이게 만들려는 무리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것은 냉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의 생각만을 신봉한 오만함의 결과였다. LAFC가 잘못된 계산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동안 휴스턴 다이너모는 냉혹할 정도로 효율적인 축구를 선보였다. 왼쪽 측면에서 시작된 역습 상황. 뒤로 흐른 공을 맥이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했고 공은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통계상 득점 가능성이 고작 3%에 불과했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이미 LAFC 수비 조직은 완전히 균형을 상실한 상태였다. 결국 낮은 확률마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 장면은 오랫동안 요리스의 선방 능력에 지나치게 기대해왔던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이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손흥민의 위치였다. 그는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자신의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와 볼 경합에 참여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 움직임에 시선을 빼앗겼고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할 공간은 비어가기 시작했다.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몇 분 뒤 프리킥 상황에서 나온 굴절이 또 다른 실점으로 이어졌다. LAFC는 순식간에 두 골 차 열세에 몰렸다. 홈 경기장에서 이런 스코어로 뒤처진다는 사실 자체가 산토스 감독의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냉혹한 증거였다. 그럼에도 전반 종료 직전 한 줄기 희망은 존재했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선수는 손흥민뿐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찔러 넣었고 이를 받은 샤펠버그가 곧바로 크로스를 올렸다. 이어 오르다지가 마무리에 성공하며 추격의 발판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득점은 조직적인 전술의 성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손흥민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에 가까웠다.
그러나 한 골 만회가 모든 문제를 덮을 수는 없었다. LAFC는 시즌 개막 이후 가장 실망스러운 전반전을 치렀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다.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산토스 감독이 결국 손흥민을 본래 역할로 되돌릴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그의 고집은 더욱 강해졌다. 중계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손흥민이 센터백 바로 앞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낸 뒤 직접 중원까지 운반하는 모습이었다.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후방 빌드업의 시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축구적으로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결정적인 마무리를 할 때 가장 위협적인 선수를 단순한 공 배급자로 활용한 셈이었다. 득점 본능을 가진 스트라이커에게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임무를 떠넘긴 것은 선수의 장점을 스스로 포기한 결정과 다르지 않았다. 결국 LAFC의 붕괴는 산토스 감독이 가장 신뢰했던 선수들의 연속된 실수로 완성됐다. 특히 감독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온 의스타키오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후반 50분 무렵 그는 중원에서 허술하게 공을 관리했고 그 실수가 휴스턴의 빠른 역습으로 이어졌다. 상대는 몇 차례의 간결한 패스만으로 수비를 무너뜨렸고 마침내 공은 다시 한번 LAFC 골문 안으로 꽂혔다. 스코어는 3대1. 순간 경기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관중석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징계 때문에 출전하지 못한 에이스 부안가 역시 관중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 어렵다는 당혹감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부안가의 부재 역시 팀에는 큰 손실이었다. 그러나 LAFC를 집어삼킨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었다. 손흥민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배치된 순간 팀이 품고 있던 희망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비극은 후반 54분에 완성됐다. 너무도 익숙한 장면이 다시 반복됐다. 수비 라인을 앞으로 밀어올리던 과정에서 의스타키오가 공을 빼앗겼고 휴스턴은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역습을 전개했다. 이어진 공격에서 맥클레인이 마무리에 성공하며 자신의 멀티골을 완성했다. 전광판에는 4대1이라는 숫자가 새겨졌다. 사실상 승부는 그 순간 결정됐다. 남은 시간은 LAFC 선수들에게 고통의 연속이었다. 특히 자신이 만든 문제가 아님에도 팀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중원을 오가야 했던 손흥민에게는 더욱 가혹한 시간이었다. 희망이 사라진 경기 속에서도 끝까지 뛰어다니는 그의 모습은 주장이나 리더의 이미지라기보다 좁은 전술 체계 안에 갇혀버린 영웅에 가까웠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이 이어졌을까? 왜 감독은 승리 가능성을 스스로 낮추면서까지 실패가 반복되는 실험을 멈추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아마 산토스 감독의 지나치게 커진 자존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스타 선수 한 명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증명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체계는 자신이 가진 가장 창의적인 선수의 장점을 끊임없이 소모시키고 있었다. 모든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축구를 꿈꿨던 야심찬 구상은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 결국 손흥민이 직접 만들어낸 기회를 제외하면 누구도 안정적으로 공격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남았기 때문이다. 휴스턴 같은 약체를 상대로 당한 4대1 패배는 단순히 승점 3점을 잃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 설계된 축구 철학이 현실 앞에서 완전히 붕괴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선수들은 하나둘 그라운드를 떠났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의 뒷모습은 유독 많은 팬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경기 내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행했다. 공격 전개를 도왔고 공을 직접 운반했으며 수비 지역까지 내려가 팀을 지원했다. 여기에 도움까지 기록했다. 심지어 프리킥 상황에서는 수비수 머리를 맞고 방향이 바뀐 공이 골대를 강타하면서 득점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운이 조금만 따랐다면 골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하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 계절을 바꿀 수는 없다. 특히 그 재능을 꽃 피워야 할 사람이 오히려 날개를 묶어버리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현재 팬들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산토스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는 SNS 전역을 뒤덮는 거대한 여론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 충격적인 90분은 한 가지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보유하고도 그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팀은 성장하는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 몰락을 선택하는 집단이라는 점이다. 예술가에게 붓 대신 쟁기를 쥐어주고 들판으로 내모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두가 목격했다. 그것은 지도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였다. 만약 산토스 감독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혹은 LAFC 수뇌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팀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낡은 시스템과 무의미한 고집을 떠받치는 역할이 아니라 자유와 즐거움 속에서 자신의 축구를 펼칠 자격이 충분한 선수다. 이제 시선은 LAFC 구단 수뇌부를 향하고 있다. 과연 감독석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인가? 아니면 뒤늦은 반성과 수정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미 산토스 감독을 대신할 수 있는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팬들이 붙들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기도 하다. 손흥민은 다시 공격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의 재능은 비현실적인 철학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다. 폭풍이 지나간 뒤 더욱 단단한 땅이 만들어지듯 언젠가 다시 세계 축구 무대에서 손흥민이 가장 빛나던 시절처럼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장면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분은 이번 LAFC의 패배와 산토스 감독의 전술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손흥민의 활용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LAFC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